네, 안녕하세요. 이규미입니다. 이번에는 용산의 매물 또 다른 거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굉장히 핫하죠. 원효로의 노선 상업지역, 굉장히 뭐 용적률이라던가 이런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원효로 일대라던가 용산에서 노선 상업지역의 혜택을 받는 것이 원효로와 한강로 두 곳인데요. 자, 원효로에 있는 그런 노선 상업지역에 있는 매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곳 같은 경우 진행이 굉장히 빠릅니다. 일단 면적은 한 600평 정도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조합원 자체가 뭐 5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50명이 승산을 걸고 한다면 진행 속도는 지금 아직은 정비구역 신청은 안 했지만 저희 조합원이 이제는 신청을 할 직전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정비구역 신청을 한다라는 거는 신청 후에는 서울시라던가 뭐 용산구와 조금 뭐 이런저런 조율 끝에 정비구역 연번 동의서가 다시 나오고 정비구역 신청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면적도 조금 작긴 하지만 한동으로 높이 올려서 이곳에 빨리 진행을 한다, 빨리 내가 뭔가 보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투자처로 굉장히 좋은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전 같은 작년만 해도 진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재개발지였는데요. 왜냐하면 이 용문동의 일대가 서울시 도심 공공복합사업 이러면 좀 어렵고요. 우리가 3080이라던가 이사대책이라고 하면 그때 빌라 사면 큰일 났었지, 그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여기가 그 지역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뭔가 그 새 건물을 짓는다던가 2022년도 1월 달에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청산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LH가 작년 9월에 이곳을 일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만 시행을 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한 그런 곳입니다. 일부는 예비 지정구역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곳은 지금 빠진 곳인데 다행히 노선상업지역이라는 용적률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은 면적에서도 36층이라는 그런 고층, 초고층 빌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오피스텔에 대한 니즈가 아파텔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발코니형 아파트라던가 굉장히 대형 평형의 오피스텔 아파트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취등록세 중과 지역이 사실은 돈이 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취등록세 중과로 인해서 8%에서 12%를 내려다 보면 수천만 원이 어디로 가냐면 취등록세로 들어갑니다. 어떻게는 뭐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이 금액은 그냥 그대로 집값에 산입이 되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오를 거를 알면서도 많이 이렇게 투자를 꺼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상가로 갖고 적은 금액으로 큰 증폭제로 있는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사주셔서 뭐 증여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다른 뭐 내 재테크 수단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나중에 큰 어떤 모양새를 가져가시는 분들이라면 재개발지에 이런 상가라던가 오피스 아파텔로 진행하시는 그런 곳에 투자하셔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곳을 저희가 조감도를 떴을 때는 아파텔의 구조로 했지만 실제적으로 조합원 한 5, 60명이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주상이 좋다, 우리는 상가가 아니라 아파트로 가겠다라고 하시면 그대로 진행을 하셔도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어떤 결론이 나지 않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는 용적률을 최소 뭐 1000에서 1100% 이상까지도 받을 수 있는 노선 상업지역에 있는 그런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정도의 용적률이면 거의 중심 상업지의 용적률을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은 2종의 가격으로 가져가시지만 상업지 가격이 보통 서울 안에서 1억 미만이 없어요. 1억에서 보통 2억, 3억대, 많게는 뭐 명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가로 가져가잖아요. 이곳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고요. 용산역까지 거리도 400m 정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효창공원역보다는 용산역을 훨씬 더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위치상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이 하얀 쪽, 하얗게 표시된 쪽이 사실은 원효로입니다. 이 원효로가 지금 현재는 20m 도로인데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산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원효로가 40m 도로로 확장이 됩니다. 뒤로는 국제업무주가 있고요. 전자상가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인구들이랑 차량 소통 관계 그런 것들 때문에 도로 확장을 하면서 노선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곳의 용적률을 높여줬는데요. 지금 빨갛게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노후도가 거의 빨갛죠. 이 빨간 만큼 여기에 있는 그 소유자들, 조합원들은 지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서 진행해라,
저희가 왜 빨리 진행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물을 정도의 지쳐있는 분들이 많고 모양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재개발지 나는 이게 다르게 되지 않을까 깨지지 않을까 라는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은 이 재개발지 같은 경우는 어떤 용적률을 올려준다라는 거는 종상향에 효과가 있는데 왜 그러면 상업지역으로 올려주지 않느냐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노선형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을 굉장히 높여주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중심 상업지 정도의 용적률을 높여주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왜 얘를 종상향을 시켜주지 않고 그냥 용적률만 높여주느냐. 차라리 종상향을 시켜주면 우리가 토지 이용 계획성상 상업지다라면 비싼 줄 알고 사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재개발지로 묶어서 구역계를 낸 경우에 개발이 꼭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니네들이 같이 하면 내가 이만큼의 용적률을 올려주겠다라는 취지로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는 것이지 하나하나의 건물들을 위해서 개별적인 그런 개발을 유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통합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재개발지의 용적률을 올려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위치상 원효로에서 굉장히 근접해져 있고 원효로랑 면적이 닿고 있죠. 그래서 노선형상 노선상업지역이라고 해서 용적률을 증폭제로 중심 상업지만큼 주기 때문에 면적은 좀 작지만 장점으로는 진행이 빠르고 용적률을 최대치 받는다면 차후에 주상으로 가든 아파텔로 가든 어떤 주거시설로 가든 상업시설로 가든 뭐든지 투자 수익 대비 최소한 10배에서 20배 이상의 수익률을 내지 않을까 그런 곳으로 저희가 점 찍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 조합원은 전체 한 55명에서 60명이 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50명이 단합을 한다면 일사천리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정비구역 신청 바로 직전 단계에 있고요. 저희가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정비구역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조합원도 작고 면적도 작기 때문에 이곳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을 하는데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한동으로 한 36층으로 저희가 조감도를 뽑아봤습니다. 지금 현재의 조감도는 저희가 이렇게 한번 화면상 보시면 뽑아봤는데요. 연효로랑 맞닿은 곳이기 때문에 전자상가라던가 국제 업무지구의 어떤 주거 수요들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전자상가는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AI 인공지능이죠. 그 다음에 전기통신 쪽과 관련되지 않은 업종들은 입주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의 부대시설이라던가 병의원 또 회계사 우리가 쉽게 생각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변호사 사무실이라던가 그 법무사 사무실 그 유사 업체들도 만약에 이쪽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쪽으로 밖에는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임차 수요라던가 그 다음에 매수 수요들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반증을 한다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저희가 분양에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조합이 재개발을 했을 때 시행사로서 굉장히 큰 수익을 같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물건을 아파텔로 가져가든 주상으로 가져가든 그렇게 가져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개발 시행을 했을 때 조합원 시행사로서의 어떤 그 투자 수익도 같이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요. 두 가지가 플러스 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매물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투자금은 보통 한 2억에서 3억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